도쿄 올림픽보다 더한 놈들이 왔다. 놀랄 것도 없이 중국이 중국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만한 문장일 겁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수많은 국가가 납득할 수 없는 판정에 숱한 혹평을 쏟는 가운데 중국은 국뽕에 취해 축제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4년 전 평창에서 베이징 올림픽 때 보자면서 복수를 예고한 중국 판커신의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걸까요? 한국 감독과 코치진을 훔쳐 꾸린 중국의 쇼트트랙 대표팀이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금메달을 손에 얻으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결승전행 티켓을 두고 펼쳤던 준결승전은 우리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분노케 했죠. 미국과 러시아, 헝가리, 중국 선수가 맞붙은 에이스였죠. 결승선까지는 13바퀴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선수 간의 터치를 통한 교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뒤엉켜버린 것인데요. 중국 선수 사이에 러시아 선수가 끼어 앞서 달리던 중국 런츠웨이가 러시아 선수의 접촉을 같은 팀 장이팅이 밀어준 것이라 착각하고 달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실 정말 착각이었는지 훗날 핑계거리로 삼고 일단 달리고 보자라는 심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당시 뒤에 오던 장이팅이 뒤늦게 터치하려 다가갔지만 이미 런츠웨이가 많이 앞서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히 터치 없는 선수 교대였습니다. 2021년 국제빙상경기연맹에서 발간한 규정에 따르면 계주에서는 반드시 터치가 이뤄져야 하고 만약 터치가 없이 진행되거나 또는 심판진이 보기에 명확하게 터치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까지 실격 사유로 간주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명백한 실격 사유임이 틀림없었죠. 한편 러시아 선수 또한 터치를 못했지만 반 바퀴를 더 달려 뒤늦게 터치에 성공했는데요.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미국과 헝가리가 1, 2위를 앞다퉈 접전했고 중국은 노터치가 아니었어도 3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탈락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직후 심판진은 10분간의 비디오 판독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이 웬일로 양심적 판정을 하려는 건가? 중국의 노터치를 확인하려는가 싶었지만 이건 대륙의 클래스를 너무 얕잡아본 착각이었죠. 중국의 노터치 문제가 아닌 자연스럽게 중국을 올릴 수 있도록 타국가 선수들의 실격거리를 만들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미국이 실격 처리되면서 3위였던 중국이 2위로 올라 결승에 진출하게 된 건데요. 러시아는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은 교체 선수가 일찍 레이스 라인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비디오 판독에서 정작 자기네 노터치 질주는 보이지 않았나 보죠. 어떠한 페널티도 받지 않고 결승에 오른 중국은 결국 금메달을 손에 넣었고, 이에 뿔이 난 러시아 언론 스포르트 엑스프레스는 베이징 올림픽 혼성 계주는 부정적인 쪽으로 러시아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또한 중국이 어째서 결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이에 모스메트로 스트로이의 회장도 우리 선수가 실격이 정당하다면 중국 또한 그러하다. 그들은 심지어 터치도 안 했다 면서 거들었는데요. 그의 발언에 함께 재조명받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로 귀화한 뒤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에게 금메달의 영광을 안긴 러시아의 영웅 빅토르 안이죠. 모스메트로 스트로이의 회장은 지난 소치에서 빅토르 안에게 금메달의 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해준 인물이기도 해 자연스럽게 빅토르 안이 회자됐는데요. 과거 빅토르 안과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남자 계주 우승을 함께한 블라디미르 그리고리예프는 안현수는 시즌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훈련 계획과 주행 전술 수립 등 선수단 내부에서 황제 같은 절대적인 존재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빅토르 안의 입지가 얼마나 탄탄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한편 이번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빅토르 안은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다 라고 입을 떼며 서둘러 선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던 그의 말과는 달리 공산당 기관지 환구15에서는 그를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공동감독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입지가 탄탄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졌다면 지난 편파 판정에 있어서 최소한 스포츠인으로서의 양심 발언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미 한번 조국을 버리고 떠난 그에게 너무 큰 기대였나 봅니다. 중국의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마치 조국이 금메달을 따내기라도 한 듯 기쁨을 숨기지 못하는 빅토르 안과 김선태의 모습입니다. 이어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정 이슈가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선배로서, 동료로서, 지도자로서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는데요. 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의 선수 격려해주는 빅토르 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짧은 영상 하나만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난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준결승이 열리기 전 빅토르 안과 우리나라 대표팀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중국 국기가 부착된 유니폼과 붉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 빅토르 안이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하자 우리나라 선수가 감사하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네요. 누리꾼들은 남의 나라 코치가 왜 우리나라 선수한테 저러냐, 중국 코치는 우리나라 선수들 터치 금지, 어디서 선배 노릇이야, 저 후배는 무슨 죄냐, 빅토르 안 쇼하지 마세요 등의 반응으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이끌었던 김선태 또한 중국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배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입장문이라도 내놓은 빅토르 안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의 비난을 의식한 김선태는 한국 취재진의 인터뷰를 계속 회피했습니다. 끊임없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김선태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오노 사건을 모두 지켜본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선수 생활을 은퇴한 김선태는 전문 코치가 돼 대한민국에서 제일 스케이트날을 잘 깎는 날 전문가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일본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맡았고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았었죠. 대장암 판정을 받고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장암을 이겨내고 한국을 이끈 감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의 과거 중국 활동이 재조명되자 그의 배신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지린성 청춘 쇼트트랙 대표팀의 감독으로 있던 김선태는 저우양, 량원하오 등 중국 대표팀 선수를 지도했습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이관왕 저우양에겐 직접 손편지까지 쓰는 정성을 보였었죠. 저우양은 그에게 받은 손편지를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히 했다는데요. 이 일화가 집중 조명받으면서 중국에서 김선태는 그야말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죠. 우리나라 감독의 코치진까지. 중국은 자기네가 욕하는 한국의 DNA를 훔쳐 결국에 금메달까지 따냈지만 중국 대표팀은 한국 지도자가 금메달을 지휘했다는 점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입니다. 금메달 쟁취 후 기자회견에 나온 중국 남자 쇼트트랙의 간판 우다징은 한국인 코치진이 이번 금메달 획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 금메달은 나의 두 번째 금메달이라고 힘줘 말하면서 평창에서 남자 500m 금메달을 땄던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인 지도자가 없었던 때였죠. 결국 우다징의 말은 자신은 한국인 지도자가 없었을 때도 금메달을 따낸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들립니다. 이어 우다징은 지난 4년간 열심히 훈련해 쇼트트랙에 첫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이룬 결과라 더 뜻깊다. 라고 전했는데요. 끝까지 한국인 코치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쇼트트랙을 혼성 계주 초대 챔피언으로 이끈 김선태 감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첫 종목을 잘 시작해서 좋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끝까지 긴장하면서 남은 경기를 준비하겠다. 라고 말이죠. 안타깝게도 중국으로 귀화한 스포츠 스타의 말로는 모두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등지고 중국으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유준도 그중 하나인데요. 가슴팍에 달았던 태극마크를 버리고 오성홍기를 선택한 그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더랬죠. 다른 선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림픽을 위해 중국이 외국 국적의 선수를 귀화시켜 대표팀으로 출전케 했으나 성적에 따라 찬사와 비난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번 올림픽 출전을 위해 중국으로 귀화한 선수 중 피겨스케이팅 대표 주희가 중국인의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답니다. 주희는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개인 점수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 여파로 중국팀은 메달권에 들지 못했죠. 웨이보에선 주희가 넘어졌다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의 조회수는
무려 3억 회를 기록했고 심지어는 주위의 중국어가 유창하지 못한 점까지 비난했습니다. 오성홍기를 달고 출전한 선수임이 분명했지만 귀화 외국인을 대하는 중국인의 자세에는 성적 좋으면 중국인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내재돼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미 일부 중국 네티즌은 한국인 코치진을 향해 어떻게 지도했으면 한 명의 중국 선수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매국노 김선태와 빅토르 아내 한박웃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